고민이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오늘도요. 성공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투자철도 999 시간인데요. 오늘 운행을 도와줄 세 분의 전문가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분을 좀 만났는데 그렇게 요즘 가뚝이라 그러죠.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이분이 가뚝이 주식을 사시고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 올랐는데 아니 사신 분 있으세요? 전 아니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네. 뭐 주식을 손대는 거는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네. 아, 오로지 부동산으로 벌겠다. 예, 네. 예.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할 때도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네. 이거 정보를 듣고 그때 진작 살 걸 이를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이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이제 매일마다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고 네.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하느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로또에 당첨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기도빨이 좀 먹혔나요? 어땠나요? 아, 이분은 로또를 사지 않았답니다. 왜? 왜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고민도 하고 결국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결국 하느님은 이제 당첨을 되게 해주려고 네. 대기를 하고 아, 있었는데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네. 생각도 고민도 깊게 하되 행동과 실천은 빠르게 아. 차갑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드렸대요? 저도 오늘부터 조금 빌고 싶네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가뜩이는 너무 올라버렸잖아요. 이제는 뭐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주식은 생각하지 마시고 가뚜기처럼 이제 대박이 숨겨져 있는 끓지 않은 복권이 이제 앞으로도 오. 많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투자 열차를 같이 타시면서 네. 이제 앞으로 대박이 숨겨져 있는 복권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KTX 주변 역을 따라서 상권을 분석하는 투자철도 999 긁지 않는 복권. 오늘은 어느 곳이 좀 기다리고 있나요?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목적지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시리아역입니다. 오시리아? 어디로 네. 오셔요? 오시리아요. 네. 오, 그래요. 자, 과연 오시리아역, 저는 처음 들어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투자 가치가 숨어 있는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을 향한 목적지는 바로 오시리아역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 역인가요? 네, 오시리아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이제 뭐 동해 남부선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동해선의 철도가 계획 중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역인데 이 역이 어떤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오, 네. 좀 뭔가 외래어 같긴 한데요. 네. 외래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관광단지가 옆에 있고요. 관광단지 내에 절경을 자랑하는 오랑대라는 곳이 있고요. 또 용녀와 미랑 스님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시랑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와 시자를 따고요. 또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오시리아라고 이제 명명이 됐고요. 또 2016년 6월에 동부산 관광단지라는 그 명칭에서 네.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이제 이름이 확정되고 그 지역을 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군요. 사실 저도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 오시리아역을 좀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최근에 생긴 따끈따끈한 신생역인가요? 언제 생겼나요? 지금 오시리아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동해선 전철역으로 지금 이제 계속 철도가 확장될 지점에 현재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의 이제 전철역으로 확장이 계속 예정되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고요. 또 이쪽 자체에 동부산 관광단지의 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설이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또 오시리아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오시리아 테마파크에서 따온 이제 이름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 전철은 어디까지 확장이 될 예정이냐면 강원도 삼척까지 이제 동해 라인을 타고 교통이 워낙에 이제 불편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부터 강원도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 라인의 어떤 그 시발점 역할이 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개발 이슈도 많고 또 관광지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전체 작년 12월 30일 날 23.6km, 23.6km라는 이제 동해 본선 오시리아역에서 광역철도라든가 아니면 전철역 그리고 부전 일광역을 지나는 곳까지 16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일광역과 태화강역을 지나서 2019년 그래서 삼척까지는 2020년까지 완공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철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입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오시리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시리아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광단지 이름에서 따온 역 이름이 오시리아역이잖아요. 사실 관광단지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발전이 되어가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관광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추려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선 경주에 있는 보문단지, 그리고 서귀포시죠. 중문 관광단지, 그리고 지금 얘기 중인 동부산 관광단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살짝 해볼 건데요. 네. 이 3가지 같은 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3가지의 도시는 기존에 있던 구도심이 점진적 도시화가 되면서 옆에 같이 조성이 되는 이런 관광단지인데요. 3가지 다, 3곳 다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고 또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면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유를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부산 쪽에는 동부산 땡땡이라는 곳이 있어요. 2012년도까지만 해도 뭐 큰 이런 호재는 있었지만 크게 이제 진척이 이제 좀 미비한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2억 3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 현재 3억 5천이라는 예, 이런 시세를 이루고 있고 아직 토목이나 건축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작지 않은 큰 호재들로 여러 호재들로 모여 있어서 이렇게 지가가 많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다시 오시리아역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단지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건 그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역사를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관광단지에 지정이 된 건 네. 2005년도 3월이었어요. 오. 근데 이 중간에 여러 번의 이제 계획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겨우 이제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근데 올해 4월까지 총 12번의 변경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분쟁도 많고 논란도 아이고. 많고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많았던 지역인데 네. 그래서 조성공사에 이제 착공이 되는 게 2005년에 지정이 됐지만 2010년에 돼서야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이제 관광단지가 1단계 사업 준공이 인가가 나면서 2주단지가 먼저 조성이 됐고요. 또 해안 관광도로나 여러 가지 관광 교통에 대한 것들도 2012년, 2014년이 돼서야 이제 하나씩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행사 선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워낙에 거대한 도시인데다가 네. 경관도 너무 좋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철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호재를 시설물을 선정해 주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가 자체도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의 어떤 시행자를 찾기가 더 힘들었던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착공이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이죠. 오시리아역이라는 것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2016년 5월에 테마파크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이 부산에 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죠. 롯데가 이제 시행사로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복합 쇼핑몰과 과학관, 그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현재 지금 계속 착공이 들어가서 어떤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5년이라고 하면 무려 12년 전인데 그때 관광단지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개발이 늦었던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근데 사실은 워낙 부지가 좋아서 네. 그 계획 자체는 1999년 4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근데도 이제 2005년까지 끌게 된 건 역시나 그 높은 지가 때문이라고 아.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실 99년도에 지정이 됐던 것뿐이지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5년 만에 재개가 된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10여 년간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지하거나 또 여기는 진짜 개발되기 힘들 것이다. 원래 계획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관광단지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점이면 아직 개발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나요? 네, 테마파크는 이제 20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네. 이제 19년도에 완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이케아와 이제 테마파크가 같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올해 개장한 아난티 이제 펜트하우스 해운대점이라고 해서 이제 한 채당 26억에서 한 4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분양가가 나왔는데도 이제 엄청나게 높잖아요. 우와, 근데 네. 이제 준공되기도 전부터 이제 다 완파가 되었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이쪽에 특급 1급 호텔이라고 해서 힐튼 부산 호텔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오. 그 이제 여기 관광객들 같은 경우 이제 기장군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와. 이제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지금 작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이제 문을 열거나 이제 오픈할 계획으로는 이제 호텔만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먼저 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이 있는데요. 그 하루 평균에 2,000명 이상이 지금 다녀가고 있고요. 그 2015년 12월 개관을 했는데 이제 국립부산 과학관은 이제 5개 국립과학관 중에 가장 늦게 설립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이제 상부 사업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얘기만 들어도 규모가 어마무시한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인가요? 네, 부산 기장군이죠. 네. 부산 기장군에 들어온 이제 테마파크는 이제 서울 롯데월드의 3배 정도고요. 와.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2.5배 규모로 이제 허허. 엄청난 규모의 테마파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 부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개장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방문객이 약 35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이라고 하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뭐 해운대, 광안리, 센텀시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볼거리들이 있는데 이곳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축제 중에는 이제 기장 멸치 축제, 그리고 미역 다시마 축제, 붕장어 축제, 그리고 갯마을 축제 등으로 이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객만 연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요. 그 4월 달에는 이제 기장 멸치 축제가 열렸는데 그 네. 축제 기간이 4일 정도 되는데 이제 철도 이용객 수가 이제 한 18만 명이 4일 동안 이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최근에는 이제 기장 갯마을 축제도 있었죠.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곳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 그곳에 살고 계셨던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이 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16개 기초단체 가운데서 이제 유일한 군이었습니다. 그 부산 지역 주민들은 이제 수도권도 안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격,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행운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도 부산 안에서 이제 힐링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보시기에 가장 큰 투자 유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롯데몰 동부산점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데 복합 쇼핑몰인데 이제 쇼핑과 휴양을 같이 하는 곳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이제 많게는 하루에 4만 명씩 이제 고객이 찾고 있고 휴양 시설을 완전히 이제 개방할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롯데 동부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의 산토리니,
산토리니 마을을 연상하게 하는 이제 화이트와 이제 블루 계열로 이제 외관을 예쁘게 꾸몄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국내 최대 높이 55m 정도로 되는데 이제 한 번에 130명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1층 외부에는 이제 산토리니 선 모양으로 이제 모티브를 한 이제 분수 광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신 헤라의 이름을 따서 헤라 로즈 가든이라고 하죠. 로즈 가든 또 들어있어서 이제 쇼핑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국내 여행을 이제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에 의해서 두 번째로 부산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벤트형 여권이라고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롯데 5개점에서 이제 8가지 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스탬프를 찍으면 이제 8군데를 다 찍게 되면은 이제 감사품까지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 제주도처럼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 상가 임대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가 투자는 어떤 네.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항상 그 신도시에 생기는 상권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거나 어떤 그 안에 어떤 관광시설이나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마지막에 상권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미리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면 어떤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신도시나 다 아시다시피 초반에 상권은 활성화가 되기가 힘듭니다. 좀 이렇게 비어 있다가 나중에 인구들이 유입이 될 때 그때 하나하나 이제 상점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떤 사업 아이템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시설들은 좀 미리 들어가셔서 어떤 그 임대 수익도 내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고려하시는 사업 아이템이 분명하게 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이템이 그 지역에 특화된 것이라면 좀 더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양 임대에 대한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굳이 들어가셔서 비어 있는 공시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구 유입이 됐을 때 호재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어떤 그 상권을 분석해 보고 또 그에 맞는 아이템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 임대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조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문득 광명의 이케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케아가 생겼을 때 물론 주변 교통이 조금 혼잡해지기는 했지만 또 다른 상권이 발달을 했잖아요. 이쪽 오시리아역 주변은 좀 어떨까요? 사실 이케아 주변이 이제 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경위는 이케아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또 다른 같은 호재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유인데요. 롯데에서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테마파크 여기도 같은 이유로 상권이 발달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케아에서는 지금 발표를 한 게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을 하고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의 행보도 좀 궁금한데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죠. 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케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렇게 지역에 랜드마크가 하나씩 생기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 물론이고 또 주변 집가도 상당히 상승할 것 같은데 광명의 경우는 어땠었나요? 예, 광명역의 경우는 서울과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 시흥, 부천 등이 이제 접해져 있는 위치여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도심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집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점이 조금 다른 거죠. 예. 자, 광명도 이 정도였는데 이 부산의 기장군은 정말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예. 이미 지난 정부 정책이죠. 6.19 정책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기장 일대 지금 해변가의 토지들은 이미 1,000만 원이 넘어섰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자체가 찾기 힘듭니다, 지금 아이고, 사실. 네. 예. 하지만 개발되는 요소들로 인해서 집가는 계속 상승 중이고 상승이 되더라도 그 되는 부분들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발전되는지에 따라서
그 지가 상승 또한 달리 형성이 되니까 그 점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완공이 안 됐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완공이 다 된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로 상승할지. 와. 저 앞에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호재가 들어서고 네. 있고 그로 인해서 지가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이제 수용되어서 개발되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상승되는 폭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상승은 계속하지만 그 폭이 줄어든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네. 2020년 완공인데 그 완공 후까지도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산에 살고 계신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관광단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관광지들이 있나요? 부산 하면은 네. 관광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연간 부산으로 관광을 가게 되는 관광객들 수만 해도 연간 1,000만 명이 넘고 있는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해운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해운대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 중 하나. 네. 예, 많은 사람들이 내년 갔었어요. 아유, 너무 좋죠. 예. 그 살짝 넘어가면은 이제 달맞이길이라고 있어요. 네. 달맞이길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데 원래는 굉장히 부천이었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커피숍 이런 경치가 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가 또한 높습니다, 이쪽도. 예, 그쪽으로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청사포라는 곳도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맞아요. 이제 바다를 보게 되는 그런 멋진 곳인데요. 맞아. 이쪽도 네. 굉장히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고 계속 길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곳이 송정해수욕장. 그치. 네. 자, 굉장히 아늑하고 가족끼리 이제 휴양을 가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길 따라서 해변도로 뭐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시리아랑 같이 붙어 있는 곳이죠. 해동 용궁사. 예, 용궁사. 요즘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해요. 오. 예, 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가봤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네. 가보시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네. 절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라면서 꼭 추천드리는 거고요. 누구랑 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죄송해요. 네.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부산 자체가 뭐 부산 영화제도 있고 아니면 자갈치 시장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곳이지만 또 다른 이제 오시리아라는 관광단지가 생겨서 너무나도 이제 기대되는 곳입니다. 부산 난리가 났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자, 이렇다는 건 유동인구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 역시나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죠. 이미 좀 소문도 많이 나 있고 현재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서울의 송파 지역과 경기도 광명 그리고 이제 부산의 기장, 진구 이렇게 세 군데가 이번 6.19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이제 청약 조정 규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나 어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떤 투자의 어떤 뜨거운 투기 열풍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금 적용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그 주변에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향후에 어떻게 정책이 흘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기준되어 있는 것들은 있지 않지만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개발 방향이 어떤 철도 라인을 타고 가게 될지 아니면 내부 구도심이 확장이 될지 이런 어떤 자세한 그 위치에 대한 선정은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시면서 향후에 그 부산 쪽의 호재도 겸비할 수 있고 또 향후에 뭐 직접 그쪽에 거주를 하시던 아니면 그쪽에 어떤 상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위치 선정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상의하시고 어떤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투자철도 999의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부산에 위치한 오시리아역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평 좀 남겨주시죠. 네, 오시리아 역은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현재 이미 개통이 돼 있고 또 호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꼭 한번 여행지로도 선정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지역에 이런 이제 투자 과열 지역은 항상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하시면서 좀 바람직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호재들로 넘쳐나는 오시리아 역입니다. 자, 이 방송 보시고요. 와, 투자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 또 마련해 주셨죠? 네, 저희가 매주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 참석하시면은 이제 올바른 뭐 투자 방법이나 잘못된 투자 방법 이런 거를 공부하실 수 있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 M+빌딩 SS 컨벤션 웨딩홀 8층 오키드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투자철도 999 성공이라는 역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시 조교동 192-4번지를 지인이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조금 있어서 이 토지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인이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계세요? 네. 이거 잘 알아보시고 이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자, 앞으로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집원을 제가 지금 보고 네. 있는데요. 네네. 이쪽이 지금 영천시 쪽인데 어떻게 이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인이 그쪽에 괜찮다고 해서 네네. 투자를 하라고 예. 권유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진짜 앞으로 이 가치가 있는지 네. 예, 그래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고 한번 예, 생각을 하려고요. 네네. 지금 일단 그 위치적으로는 네.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오. 네, 아. 지금 간단하게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이 이제 대구에서 뻗쳐나오는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천 자체가 교통호재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위치에 어떤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데 비해 어떤 그 생겨나는 이런 호재들이 많은데요. 좀 주목해봐야 될 호재가 이제 영천 하이테크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뭐 어떤 튜닝의 어떤 부품들이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 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그 개발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또 생기고요. 주변에 이제 그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곳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이테크 파크라는 그 내부가 이미 이제 수용이 되고 개발이 된 후에는 그 주변으로 그 도심이 확장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구도심이 확장될 걸 기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영천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구도심의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어떤 확장이 되는 지역,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농림 지역이지만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이 주거 지역이 확장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여쭙지는 않았지만 그 상당히 그 뭐랄까요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라면 진짜 한번 소유하고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만한 이제 그런 토지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시라면 이곳에 네.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더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기왕 이제 어떤 이런 위치가 또 막상 매물로 찾기에는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따져보셔야겠지만 현재 주변에 도시가 가시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토지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거라면 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지역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이제 제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치도 좋고 호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담 네. 내용 좀 마음에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우, 마음에 드네요. 정말 잘 상담하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개인적인 전문가 의견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시 서우면 교리 346-1 토지에 부모님이 거주 중이시며 농사도 지으십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부모님께서 거주 중이시고 농사도 지으시는데 이곳에 이제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 그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저희 네. 아버지가 물려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돼서 지금 네. 안동에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 예,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아주 잘 돼서 아드님께서도 좀 물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나눠보세요. 지금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왼쪽에 지금 경상북 도청이 이전해 간 곳이 있습니다. 이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물려받으셨던 이 토지의 지가 상승 효과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때 아마 네. 땅값이 조금 올랐을 겁니다. 그때 이뿐만이 네. 아니고 여보세요? 네. 예. 그때 조금 올랐었던 거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그때 조금 올랐었고 그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안동시가 지금 또 있거든요. 네. 예, 안동시에서도 그 바로 밑에 안동 터미널이 새롭게 조성이 되었고요. 네. 예, 그 안동시 터미널로 이제 이어지는 그 국도죠. 국도로 이제 해서 도청과 이어지는 그 길이 있고요. 예, 이런 도로도 괜찮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네. 앞에 과수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런 토지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주변에 이런 호재가 없으면 오로지 그 이렇게 지가 상승에 대한 효과를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이쪽에는 터미널이라든가 도청 이전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을 효과를 한번 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복선 전철이 생깁니다. 아, 네. 예, 들어보셨어요? 얘기는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복선 전철이 생기고 앞쪽으로 복선 전철이 생기고 그 일대에는 망호마을이라는 곳에 네. 예, 역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쪽에서 역이 생김으로써 또 한 번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또 재산을 또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향후 전망 약간 희망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전혀 파실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부모님이 계속 살고 계셔서. 네. 예, 이쪽은 네. 뭐 향후 원래 토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땅을 예전부터 고향에는 땅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 이제 자기가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팔지 마시고 네. 나중에도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마음의 안식처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희망적으로 예견을 하셨으니까요. 계속 좀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상담 중에요. 이 토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토지라 함은 사놓고 묵혀두면 언젠가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예,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토지 투자를 해놓으면 돈이 묶인다. 그리고 떨어지진 않지만 오래 가지고 있어야 오른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어떤 도시화가 되는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과 그냥 계속해서 시골 지역인 곳은 그 집가 상승폭도 워낙 다른데다가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곳들도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막연한 토지는 이렇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토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의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어떤 경관이나 어떤 활용 가치 그리고 건축 행위가 용이한지 기반 시설까지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얼마나 몰릴 지역이고 실제로 인구 유입이 있어야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추실 때는 무조건 토지는 오른다가 아니라 실제로 빠른 시간에 많은 차익을 내는 토지는 따로 있다. 네. 그곳은 개발이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이나 또 언제 팔면 좋을지 매도 시기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상담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 M+플러스 빌딩 SS 컨벤션 웨딩홀 8층 오키드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시죠. 강원 영월군 영월읍 8괴리 6-1 그리고 8번지 토지를 4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매도한다면 시기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40년이나 되셨어요? 예. 오래되셨는데, 매도를 혹시 하시는 이유 있으신 거예요? 하고 싶으신 이유? 아, 지금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고요. 이제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속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매도 또 언제쯤 하나 네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토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그 한 필지에 여러 개의 용도 지역을 가진 토지네요. 그래서 예. 계획 관리 지역인 부분도 있고요. 또 생산 관리 지역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상속을 받으셨다면 이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아서 아마 부모님이 이걸 매수하셨다가 또 이렇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땅이 이제 좋은 땅입니다. 뭐냐면 남한강을 바로 끼고 있는 그 수변도로가 있는데요. 그 수변도로를 바로 물고 있는 그 두 필지의 토지를 이제 물려받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이 토지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경관이 좋고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좀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라 그래서 뭔가 이제 이쪽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어떤 시설을 넣어서 환경이 오염되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규제도 좀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관을 살려서 어떤 집을 짓고 아니면 펜션 부지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 어떤 민원을 통해서 해결을 했을 때는 경관 자체나 땅 자체가 가진 그런 어떤 경관과 조망을 다 이제 이룰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지금 투자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 땅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 토지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은 조금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결론을 좀 내드리고요. 뭔가 땅의 기운도 좋고 어떤 경관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비기회 비용을 만들어서 해당 토지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분명히 주변에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지역도 그 강원도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넓은 관리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강을 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도를 잘 하셔서 실제로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짧은 기간에 향후에 향후 이제 전망을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드리는 부분은 어떤 지가가 많이 상승될 요인은 보이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뭔가 이제 사실 이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지금 이걸 매도를 하신다 그래도 뭐 다른 또 좋은 투지를 넓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뭐 또 이런 위치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장점이 될 수는 있으나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토지 투자적 관점에서는 사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요. 조금 보유하시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시 왕국면 온수리 95-1 토지를 1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평당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전에 구입하셨어요? 네, 10년 전에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올랐을까 어떨까 조금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거 토지에 대해서 이제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건축 등 허가 제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때 그 건축 허가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는 자체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확인했을 때는 지금 도로하고 이제 이 온수리 95-1번지까지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혹시 길은 있나요? 네, 한 차가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용 계획 확인원만을 봤을 때는 맹지인데 지금 네. 그 사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 거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뭐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을 이제 도로로 만드는 그런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도상으로 한번 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례 IC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주변을 네네. 보면은 이제 예전에 작은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석대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그 지금 이쪽에서는 뭐 큰 호재는 딱히 없습니다만 이 우석대학교의 비중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 쪽에 이제 창고와 이제 뭐 공장들이 이제 좀 많이들 들어서 있으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투자를 볼 때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오를 수 있는 위치다 보니 이제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부동산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매도를 생각하고 갈아타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 네, 토지 같은 네.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답답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했듯이 네네. 이제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뭐 네. 매도하실 거면은 더 좋은 부동산 투자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 조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와 청라 제일풍경채 2차 에듀앤파크 거주 목적으로 구입 고민 중입니다. 두 군데 중 어느 곳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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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 곳을 거주 목적으로 구입 고민 중이신 거네요. 네네. 네,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저희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송도 쪽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기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내년 2018년 9월에 이제 오픈 그러니까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이 다 된 상태인데 분양가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붙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략 2천에서 7천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고 평균적으로 대략 한 5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먼저 프리미엄으로 먼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그쪽 위에 청라 제일 풍경채 2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건데 여기는 입주 날짜가 2017년 12월 올해 이제 연말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한창 이제 건축 중인 건물들이고요. 2개 다 그런 아파트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P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차이점을 느끼셨겠지만 두 번째로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통망을 보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도시 철도 공항철도죠. 공항철도가 이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서구청역이나 인천 서구청역이나 아니면은 이쪽에도 역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냥 자가 이용을 하신다면은 어떤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겠지만 뭐 가깝지는 않은 곳에 조금 도심 지역이라고 치면은 조금 떨어진 곳에 역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송도 쪽을 보신다면은 사실 이쪽은 여기 가까워요. 그리고 이쪽도 지식센터나 아니면 학군이나 굉장히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기 자녀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 학군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학군을 생각하신다면 송도 쪽이 좀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주변 지형을 봤을 때 뭐 어떻게 그 주변에서 조그마한 산이라도 있던가 그러면은 맑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천마산이 인천 천마산으로 유명한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를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은 공장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영향은 조금 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독 진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녀도 교육 중이시고 이러면은 송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현재 피가 조금 붙어 있는 상태지만 이쪽 송도 쪽에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서 지금 이미 지금 군데군데는 지금 거품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 거품이 지속적으로도 조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되면서 좀 더 올라갈 추세를 보이니까 사실 어느 두 군데 중 어느 곳을 하셔도 둘 다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이 두 군데를 두고 보자면은 자녀, 아니 교육, 어떤 지리적 철도라든가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또 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송도 쪽에 제가 한 표를 더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청라보다는 네네. 송도 쪽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참 뿌듯한데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말고도 전문가와 현장에서 1대1로 만나서 고민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 M+플러스 빌딩 SS 컨벤션 웨딩홀 8층 오키드홀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힘차게 달려라 투자철도 999 오늘도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역을 기준으로 주변에 어떤 개발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금 좀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같이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 개발이 되고 또 이 개발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지나쳐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런 호재가 있을 때 결정이 같이 따라서 어떤 그런 이 완성이 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결정도 현명한 결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분석 자체를 이제 다른 새로운 투자에 대입하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빠른 그 결정으로 좋은 입지에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